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2.3 내란 당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윤석열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4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보도 속 12월 4일자 도청 자료를 보면 35사단과 협조체계 유지 문구가 적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전북도는 지역 계엄 상황실을 설치한 35사단과 협조체계를 유지했고 이는 위헌 위법한 계엄에 순응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준예산 편성 준비는 김 도지사가 계엄에 맞서지 않고 계엄 포고령 제1호를 이행하려 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위법한 청사 폐쇄와 출입 통제 지시를 이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김 도지사는 평상시 방호 수준에 불과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시장 예비후보들의 등록이 이어지면서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의원과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경험을 쌓아온 이정린 전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이 남원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지역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이 예비후보는 이번 출마 선언에서 실천력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선 이정린 예비후보. 지난 16년간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말이 아닌 실행을 강조하며 남원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건 1호 공약은 공공의대와 카이스트 AI 공공의료 연계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연구와 교육, 정주, 여건 등을 함께 묶어 청년이 머무는 자족형 의료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지 의료만 머물지 않고 일자리와 인구, 남원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행정혁신 방안도 내놨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확대, 행복지수 향상 등을 통해 책임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또 공공과 지역 자산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남원형 자립식 기본소득 모델도 제시했습니다. 읍면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생활권 중심, 도시권 중심, 농업권 중심으로 남원에 맞는 방식으로 구성해 추진하겠습니다. 지리산과 연계해 남원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회복, 체류형 도시로 바꿔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농업 예산을 3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며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을 300억 원 규모로 확충하는 등 농업을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시장은 3중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구 소멸, 재정위기, 그리고 청렴도 추락입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지금 공약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원 대책까지 함께 고민하며 이 후보는 5대 핵심 공약을 시작으로 분야별 세부 정책을 차례로 공개하며 정책 경쟁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신을 남원을 떠난 적 없는 토박이라고 소개한 이 후보. 남원을 전북 동부권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지리산 중심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 남원시장 선거는 민주당 안에서만 4명의 예비후보가 나서며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시의원과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이 예비후보의 의정 경험이 시민들의 마음에 얼마나 녹아들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안수용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문화행복 청년아파트 건립과 컨벤션센터 건립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수용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20에서 24평형, 200에서 300호 규모로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안은 월 10에서 20만 원 수준의 임대료로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장기 거주를 보장하는 공공형 임대주택 모델입니다. 이에 앞서 안 예비 후보는 정읍시 신정동에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문화산업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가 통합 원광대학교로 출범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이번 통합은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로 4년제 일반 학사와 2년제 전문 학사 과정을 하나의 대학 체계 안에서 운영하는 통합 모델입니다. 통합 추진 과정에 이를 인정받아 교육부가 선정한 대학 규제 혁신 우수 사례 장관상도 수상했습니다. 이번 통합에 따라 임상병리와 물리치료 등 보건 계열은 4년제로 전환해 연구와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외식조리와 미용 피부관리, 호텔 관광, 전투 부사관 등 현장 수요 중심 학과는 2년제 전문 학사 과정을 유지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첫 대규모 학교 통폐합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남원 서부권의 수지중과 금지중, 송동중, 대강중 등 4개 학교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논의를 중단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중학교들을 통합해 거점형 적정 규모 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24년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나 2년여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통폐합이 무산된 것은 통합학교를 서로 유치하려는 각 지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최경식 남원시장에 공무원 노조를 모욕하고 탄압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공노는 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시장이 지난달 2일 남원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자리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으로 노조와 지부장을 공개 비난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음주 측정 거부로 체포된 직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수행비서를 특별 승진시킨 일로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노조 고발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공노는 최 시장이 형법 제307조를 위반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6.3 지방선거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남원 지역 일부 당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예비 후보 자격 심사 과정에 이중잣대가 있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남원 지역 당원과 시민단체는 4일 전북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내고 실정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가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실에 분노한다며 이는 전북도당이 범죄자를 두둔하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은 위법 후보를 전원 공천 배제했지만 전북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며 이를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공천 심사가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투명한 검증과 외부 감시 절차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민주당은 공천심사 과정 중인 모든 후보의 범죄 경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정법 위반 서류 합격자들을 즉각 퇴출하라. 이들은 후보자 전면 재검증과 엄격한 심사 잣대 확립, 재정 파탄 책임 추궁, 해당 행위 책임자 처벌 등 4대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민주당 전북도당에 전달했습니다. 고창군이 신활력 산업단지 투자 협약이 추진되면서 기업 분양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 고창군은 주식회사 태양, 마이크로솔루션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태양은 6,735제곱미터 규모의 47억 원을 투자해 냉난방용 금속 파이프 생산 시설을 조성하고 2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마이크로솔루션은 식물 성장 촉진제 생산 시설을 구축합니다. 두 기업의 총 투자 규모는 73억 6천만 원으로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고창 신활력 산업단지 분양률은 이번 투자 협약까지 포함해 7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들의 잇따른 투자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길 기대합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남원시 신기마을에서 진기리 느티나무 당산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마련한 행사는 보절면 농악단의 흥겨운 공연으로 시작해 마을의 평안과 주민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제례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소지 행사에서는 흰 한지를 태우며 소망을 하늘로 올리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신기마을 주민 인터뷰 들어보시죠. 오늘 당산제를 통해서 느티나무의 가치를 알리고 풍년과 주민의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수령 600년으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진기리 느티나무는 마을의 상징으로 전설과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틀니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창군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임플란트 틀니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고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국민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도 지원 대상입니다. 틀니 임플란트를 망설였던 어르신들께서 씹는 즐거움을 찾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임실군이 고급 낙농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최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저지종 젖소 4마리를 추가로 들여와 고품질 원유 생산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지종은 유지방과 칼슘 함량이 풍부하고 소화에 부담이 적은 A2 우유를 생산해 치즈와 요구르트 같은 고급 유제품에 딱 맞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실군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자체 수정란 생산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해 프리미엄 저지종 우유와 유제품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임실군은 이를 활용해 임실 N치즈의 맛과 품질을 높여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순창군이 새학기를 맞아 옥천 장학회를 통해 대학 신입생에게 1인당 200만 원의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을 덜고 학부모의 경제적 걱정을 줄이기 위해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고등학교 졸업이나 검정고시 합격 후 3년 안에 대학에 들어간 학생입니다. 올해부터는 순창군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지역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4일부터 2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인 정헌율 익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정 시장은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꿈을 안호영 의원에게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의 불출마로 민주당 전북도지사 선거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 도지사, 이원택 국회의원 등 3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정책 연대를 넘어 더 나은 전북을 위해 경쟁하기보다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원시장 선거에서 공공의료 기반 시설 구축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김원종 예비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으로 옮겨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단순히 지역 개발을 넘어서 서울의 주택난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놓은 건데요. 하지만 이미 서울 신축 이전이 정부 국책 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이 제안의 실현 가능성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따져볼 정책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책국장 등을 지낸 김원종 예비후보.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으로 옮겨달라는 정책 제안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의료원 부지에는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 주거난을 해결하고 남원에는 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지역 의료 인프라를 크게 개선하자는 상생 모델입니다. 현재 서울은 유휴부지 부족으로 아파트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은 의료 인프라 붕괴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의 열쇠로 풀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 NMC 남원 이전 및 동부지의 아파트 건립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카이스트 AI 공공의료 캠퍼스 유치까지 더해 남원을 완결형 의료 시스템을 갖춘 의료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 방산동 미군 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8천억 원 규모로 부지 관리권 이관을 마치고 실시 설계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둔 국책 사업인 만큼 현실의 벽은 높아 보입니다. 자기 집까지 파는 대통령이라면 저는 이거 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일단 전달을 드리고 제가 우리 보건복지 수석 비서관님도 잘 아시고 우리 비서관들도 다 알고 복지부 장관도 알고 하기 때문에 청와대뿐이 아니라 국립의전원 관련 법안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지만 특정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고 야당인 국민의힘 반발 등 본회의 통과까지는 조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카이스트 AI 공공의료 캠퍼스 유치까지 포함한 김 후보의 이번 제안은 중앙정부 국책사업 틀 안에서 남원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화두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복지부 요직을 거친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내세운 김 후보의 제안이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 국책사업과 조화를 어떻게 이뤄갈지가 앞으로 정책 검증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지점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공천 작업을 다음 달 20일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 단체장 후보를 4월 10일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며 중앙당 지침대로 4월 20일까지 모든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직 하위 20% 대상자는 규정상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다며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천 후보자 중 부적격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정성평가를 통한 컷오프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가 전북도약의 길을 제도와 예산, 실행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이 저서 기본사회 부안 출판기념회를 열고 정책 구상을 공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부안 K 컨벤션 웨딩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정치권 인사와 군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저자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의원은 기본사회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로 규정하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부안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는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기본교육, 기본서비스, 기본주거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부안형 기본사회 구상이 소개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